그날 찬바람이 마루를 스치고 시계가 똑딱거릴 때 조카가 내게 도장을 내밀었죠. 그냥 찍으시면 돼요, 어르신. 하지만 제 손엔 전혀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날 아침 안방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와 찻잔 위에 작은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오래된 시계에 똑똑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나는 마루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멀리서 들려오는 장터의 북적임을 멍하니 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번호를 확인하니 조카 녀석이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평소처럼 친근했다.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르신. 이건 가족끼리 일이에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내 인생에서 언제나 중요한 일이었다. 젊은 시절 시골 마을에서 문서 한 장이 한 집안의 흥망을 좌우하는 걸 여러 번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카의 말투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섞여 있었다. 점심 무렵 조카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그는 내 앞에 앉으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쩐지 바쁘고 불안했다. 나는 습관처럼 차를 따라 주었고 우리 둘은 잠시 말없이 김이 오르는 찻잔을 바라봤다. 그가 봉투에서 꺼낸 종이는 생각보다 얇았다. 위쪽에는 작은 글씨가 빼곡했고 도장을 찍는 칸이 아래에 있었다. 나는 안경을 꺼내 쓰고 한 줄 한 줄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다. 이거 그냥 형식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물었다. 가족끼리 무슨 서류를 이렇게 작게 써놓나. 그는 대답 대신 마치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처럼 도장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계의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 한편에서 오래된 기억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내게 하시던 말이었다. 종기에 도장을 찍는 건 내 이름과 목숨을 함께 새기는 거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내 손이 잠시 멈췄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대문을 스치고 지나가며 대청마루가 가볍게 울렸다. 나는 조카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 어딘가에 숨겨진 긴장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잔잔하던 마음이 서서히 물결치기 시작했다. 글씨는 여전히 작았고 행간에는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빽빽했다. 그런데 더 이상 내 시선을 붙잡은 건 글씨가 아니라 그 종이를 내민 조카의 손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내 시선을 피하며 옆으로 흘러갔다. 어릴 적부터 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마음을 읽는 버릇이 있었다. 농사일을 도우러 온 품꾼이 거짓말을 할 때나 장터에서 상인이 흥정을 할 때의 그 미묘한 시선의 흔들림. 지금 조카의 눈빛이 꼭 그랬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그 말은 웃음으로 덮어졌지만 웃음 뒤에 감춰진 뭔가가 나를 찔렀다. 나는 찻잔을 손에 쥔 채 김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마치 내 마음속 의심이 그 김처럼 서서히 피어오르는 듯했다. 창밖에는 겨울 햇빛이 기와지붕 위로 기울고 있었다. 이 동네에선 서류 같은 건 보통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 직원이 증인을 서주는 게 관례다. 그런데 굳이 집까지 들고 와서 그리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가득 채워진 서류를 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뭘까? 나는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종이 어디서 만든 거냐?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했다. 그냥 거래처에서 받은 거예요. 오래 걸릴 일도 아니고요. 그 순간 벽에 걸린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내며 한 칸을 더 움직였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일부러 서류를 내려놓고 찻주전자를 다시 들어 물을 끓였다.
차를 우려내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팽팽히 맞섰다. 가족이니 믿어야 한다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불안감.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어르신, 요즘 일도 많으시고 이런 건 그냥 간단히 끝내는 게 좋아요.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건넸다. 그래도 종이는 읽어봐야지. 도장은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거든.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 미세한 떨림 속에서 나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마루 밖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사이로 나는 조카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다. 나는 서류를 앞에 둔 채 한동안 손을 움직이지 못했다. 조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건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 건 내 이름과 내 삶을 같이 새기는 거다. 읽지 않고 찍는 건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거랑 같다. 그 말은 내가 어린 시절 장터에서 한 노인이 땅 문서에 도장을 찍고 난 후 집과 밭을 모두 잃었던 일을 본 직후에 들었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종이에 도장을 찍기 전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새기는 습관이 생겼다. 조카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가 내 마음속 불안을 지우진 못했다. 나는 찻잔을 들었지만 이미 식어버린 차에서 김이 나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 내 안의 온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대문을 스치며 쎄에액 소리를 냈다. 마당 귀퉁이에 걸린 바람개비가 덜컥거리며 돌아갔다. 이런 날씨면 예전엔 어머니가 부엌에서 군고구마를 구워주셨다. 그 달콤한 냄새와 함께 우리는 아궁이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속엔 언제나 믿음과 정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건 가족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때 조카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괜한 걱정 마세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어 울려 퍼졌다. 읽지 않고 찍는 도장은 내 손으로 너 자신을 묶는 거다.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작은 글씨들을 더 가까이 보려고 안경을 고쳤었다. 하지만 글자는 여전히 흐릿했고 그 속뜻은 더더욱 알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 모호함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조카는 초조한 듯 발끝으로 마루를 두드렸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조카야, 네가 아무리 급해도 나는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야겠다. 그 순간 그의 미소가 살짝 굳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마루 밖에 찬바람이 다시 불어와 식어버린 찻잔 속 물결을 살짝 흔들었다. 내 마음도 그 물결처럼 요동쳤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오늘 아침 동네 김 노인이 건네준 서류 봉투. 시장 가는 길에 조카네 들르거든 좀 전해달라 던 부탁이었다. 그 봉투가 아직 내 외투 주머니 속에 있었다. 나는 무심코 봉투를 꺼내 조카 앞에 올려놓았다. 아, 이거 아침에 받은 건데 너한테 주려고 하던 참이야. 그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나는 호기심이 동해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소가 내가 지금 도장을 찍으려던 서류와 똑같았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보니 한쪽은 위임장, 다른 한쪽은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다. 내용은 서로 다른데 땅의 위치와 집어는 동일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낮아지고 그 안에 의심이 묻어 나왔다.
조카는 서류를 황급히 챙기려다 멈칫했다. 그건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는 그 말이 너무도 가볍게 들렸다. 마치 무거운 돌을 억지로 종이 위에 올려놓은 듯 불안이 밀려왔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졌다. 마루 끝에 걸린 대야가 덜컹거리며 울렸다. 나는 서류 위에 손바닥을 올리고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다. 이 땅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온 밭이었다. 할아버지가 손수돌을 주워내고 계절마다 씨를 뿌리며 지켜온 곳. 같은 땅인데 왜 서류가 2개나 있어? 내 질문에 조카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의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주전자가 보글보글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잠시 시선이 흔들렸지만 다시 2장의 서류로 돌아왔다. 종이 위의 활자들이 갑자기 날카로운 가시처럼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마을에서 들었던 소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누군가 서류 한 장 잘못 찍어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야기. 지금 내 앞의 상황이 그 그림자와 겹쳐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2 서류를 내 앞에 단단히 눌러놓았다.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나는 마음이 복잡해져 잠시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멀리서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김이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 파전을 부치는 지글거림, 그리고 이웃들이 오가며 주고받는 목소리. 장터 입구에서 김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두꺼운 털모자를 쓰고 손에는 막 담근 김치통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어르신, 들으셨죠? 요즘 조심해야 한다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김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갔다. 저 건너 마을에서 말이에요. 어떤 노인이 서류에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그 자리에서 땅을 통째로 빼앗겼대요. 가족이라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순간 쿵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내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본 듯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세상 참 무섭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2장의 서류가 번갈아 떠올랐다. 김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고쳐들며 말했다. 요즘은 사기꾼들이 법정 서류처럼 만들어 와요. 글씨 작게 하고 어려운 말 잔뜩 넣어서. 눈 나쁜 사람들은 그냥 찍어버리게. 그 순간 조카의 말투와 시선이 다시 머릿속에 스쳤다.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 말이 이제는 전혀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장터를 한 바퀴 돌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좌판에 놓인 갓 담근 깍두기에 붉은 빛 솥에서 김이 몰아고르는 순댓국 냄새, 그리고 아이들이 어묵 국물을 호호 불어 먹는 모습.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내 머릿속은 여전히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다. 겨울 해가 기울며 논두렁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문득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대문 앞 감나무에 남아있는 마지막 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이번엔 쉽게 도장을 찍지 않겠다. 집에 돌아오니 조카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겨울 햇빛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그 그림자가 서류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찻잔 속 물은 이미 미지근해져 표면에 얇은 막이 잡혀 있었다. 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조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천천히 만지작거렸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입가에 걸렸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어르신, 괜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 땅 우리 집안에서 몇 대를 거쳐 지켜온 건지 알지. 할아버지가 손수돌을 주워내고 아버지가 피땀으로 농사짓던 밭이야. 네가 그 밭에서 뛰놀던 걸 난 똑똑히 기억한다. 그런데 너는 그걸 서류 한 장에 맡기겠다고.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새어나왔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해요. 빚이 생겨서요. 생각보다 커져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 말에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도 느껴졌다. 그러나 땅은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얹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땅은 그냥 흙이 아니다. 조상들이 땀 흘려 만든 피부티 같은 거다. 너한테 빚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눈동자는 마루의 틈새를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멀리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나는 불안과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마루 바깥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빗방울이 기와를 톡톡 두드리더니 곧 굵어져 후두두둑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네가 힘든 건 안다. 하지만 이걸로 해결하려 했다면 너는 우리 집안을 배신하는 거다. 이건 단순히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역사이자 피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잠깐만 맡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이든 영원이든. 도장을 찍는 순간 그건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서류라는 건 한번 옮겨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비소리가 점점 굵어졌다. 마당 한쪽에 놓인 대야가 빗물로 가득 차며 첨벙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내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오늘 나는 절대 이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카가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게 할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벽에 걸린 옛 가족 사진을 가리켰다. 그 속에는 젊은 날의 내 부모와 어린 시절의 내가 있었다. 사진 속 밭은 아직 울타리도 없이 드넓었고 하늘은 맑았다. 저 사진 속 땅이 바로 네가 서류로 넘기려는 그 땅이다. 네가 어려서 매실을 따던 나무도 아직 거기 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어깨 위로 빗소리가 더 세차게 떨어졌다. 비는 여전히 마당을 두드리고 있었다. 기와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고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톡톡 소리를 냈다. 방 안 공기는 습기를 머금어 약간 서늘했고 젖은 흙 냄새가 은근히 스며들어왔다. 나는 조카가 가져온 서류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종이 위에 활자가 마치 나를 시험하듯 차갑게 눈을 마주쳤다. 순간 내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서 오는 무게였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접어 한쪽에 내려놓고 부엌 아궁이 쪽으로 걸어갔다. 장작불은 이미 사그라져 있었지만 숯불 속에는 아직 빨갛게 살아있는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서 은은한 김이 피어올랐다. 불 가까이에 서자 얼굴에 따뜻한 열기가 스쳤다. 조카야, 내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후회와 미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면 저는. 나는 그 말을 끊었다. 다른 길을 찾자. 내가 도와줄 테니 땅만큼은 지키자.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그건 우리 피고 뿌리고 뼈다. 한번 잘못 넘기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불씨가 가끔씩 탁 하고 터지는 소리만 울렸다. 나는 서류를 다시 들고 불 쪽으로 가져갔다. 종이에서 묘한 냄새가 났다. 조카의 눈이 커졌다. 어르신, 그건 이걸 없애야 내 마음도 깨끗해진다. 한 손으로 서류를 잡고 다른 손으로 불을 조금 더 지폈다. 종이가 불꽃에 닿자마자 노르스름하게 말리던 가장자리가 까맣게 말려 올라갔다. 활자들이 연기에 휩싸이며 사라졌다. 타들어가는 서류를 보며 내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우린 이걸로 끝이다. 다시는 이런 일 말도 꺼내지 마라. 조카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모았다. 빗소리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작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나는 부엌 찬장에서 찻잔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조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좋다. 하지만 그게 뿌리를 베어내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 뿌리를 잃으면 나무는 선체로도 죽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잔을 두 손으로 꼭 감쌌다. 그 손끝의 온기가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나는 느꼈다. 불 옆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 속에서는 김치가 익어가는 소리가 뽀글뽀글 들려왔다. 그 익어가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약속 같았다. 오늘 나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 그리고 이 집안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 비는 하루 종일 내리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마당 가득 고인 빗물 위로 노을빛이 비치며 붉은 물결이 번졌다. 처마 끝에서는 마지막 빗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앞에 두고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가 멎은 뒤의 공기는 맑았고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방 안으로 들어와 나는 장롱 위에 올려둔 오래된 필통을 꺼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빛이 바랜 만년필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가 내 청년 시절 언젠가 중요한 말을 써야 할 날이 올 거다라며 사주신 것이었다. 펜을 손에 쥐자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들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조카의 떨리는 손,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불 위에서 서류가 타들어가던 냄새와 소리까지. 나는 조용히 종이를 꺼내 첫 줄을 적었다. 오늘 나는 우리 집안의 뿌리를 지켰다. 글을 이어가면서 마음속에서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 건 내 이름과 내 삶을 함께 새기는 거다. 읽지 않고 찍는 건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거랑 같다. 나는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적었다. 땅은 흙이 아니다. 그것은 세월이 쌓아 올린 믿음이고 피와 땀이 스며든 역사다. 종기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든 네 삶의 일부가 변한다. 그래서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밖에서는 바람이 다시 불어 처마 끝에 매달린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나를 재촉하는 메트로놈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일일수록 더 깊이 살펴라. 믿음은 소중하지만 맹목은 위험하다. 내 눈과 마음으로 확인한 것만이 진짜 믿음이다. 나는 글을 마치고 종이를 정성스레 접어 작은 나무함에 넣었다. 이 나무함은 할아버지가 쓰시던 것으로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갑오가 함께 들어있었다. 함을 닫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글이 언젠가 너희에게 닿기를, 그리고 그때 너희도 오늘의 나처럼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기를. 마당에 나가니 하늘 한쪽에 저녁 놀과 함께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 아래로는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빗물 냄새 속에 오래된 집과 땅, 그리고 가족의 기억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오늘의 결심이 훗날 누군가의 선택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비가 멎은 뒤 하늘은 다시 맑아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늘의 무게가 깊게 남았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울타리이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효도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켜야 할 것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뿌리와 역사입니다. 어떤 사정이든 그 뿌리를 함부로 잘라내는 선택은 결국 후손에게까지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은 때때로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제가 배운 건 단순합니다. 믿음은 지키되 확인은 반드시 하라. 가족이라는 이유로도 절차와 내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로 가족을 지키는 길이고 조상을 기리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과 재산 혹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지켜야 했던 경계와 선택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배움이 될지도 모릅니다.